네, 안녕하십니까.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하는 통생통사 강동원 TV입니다. 오늘은 김일성의 부인인 김정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 책입니다. 위대한 어머니 김정숙 동지라고 되어 있는 책인데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1982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제가 중국에서 직접 입수를 한 책인데 이 가격 얼마나 할까요? 두껍기는 이 정도 되고 안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화보집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가격. 네. 뭐 중국에서 한국 사람이니까 바가지를 썼다고 생각해도 제가 굉장히 많은 바가지를 쓰고 구한 책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10만 원 정도에 제가 구해온 책인데 뭐 저한테는 너무너무 필요한 간절한 책이었으니까 아마 상인이 저의 간절함을 보고 야 이거 바가지 씌워도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에 샀지만 처음에 상인이 부른 가격은 거의 15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그나마 깎아서 10만 원 주고 구해온 책입니다. 제가 왜 이 책을 말씀드리냐면 책 속에 보면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포대가 하나 보이시죠? 포진지. 자, 자세히 보시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포진지가 보이시고 그 밑에 보면 흑백 사진으로 당시의 신갈파라고 얘기하는 지역이 보일 겁니다. 이 지역이 바로 김정숙이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근거지가 되는 지역인데 김일성과 김정숙은 중국에서 활동을 했죠. 그런데 김일성이 김정숙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서 그 조국이 바로 신갈파라는 지역, 신파라는 지역인데 지금은 행정구역상 김정숙 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지하혁명 조직을 결성하고 군자금을 마련해서 보내라 이런 지령을 내리거든요. 그 지령을 수령하기 위해서 김정숙이 바로 강을 건넌 곳이 신갈파, 신파 나루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지역이 오늘날 김정숙 군입니다. 우리가 북중 국경을 타고 가다 보면 가장 북중 국경에서 또 큰 마을 중에 하나로 꼽히는 곳이 이 김정숙 군인데 이 일본군 포대, 이 책에 나와 있는 일본군 포대는 이따가 제가 직접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책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장소인데 이 책에 보시면 지금 장소가 있죠. 김정숙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인데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석전양복점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 석전양복점이라는 곳인데 아까 지하혁명 조직을 만들고 군자금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북한의 주장인 거죠. 그런데 김정숙이 신파에 와서 군자금을 마련한 장소가 바로 석전양복점입니다. 오늘 그 석전양복점의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길을 오가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아까 책에서 보셨던 일본군 포진지가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갑자기 기차가 한 대 지나가는군요. 마을에 기차가 지나가서 마침 이렇게 저희가 찍을 수 있었는데 자 기차 위에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타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기차 위에 사람들이 타고 지나가는 모습인데 이건 기관차 한 량이 지금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자 이 전체가 지금 김정숙 군의 모습인데 바로 이 도로입니다. 이게 메인 도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룻배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인데 김정숙 군의 석전 양복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갖고 들어가 보면 지금 오토바이가 한 대 섰는데 바로 이 집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인에 있는 집들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석전 양복점이라고 지금 간판이 보이죠? 자세히 보시면 한자로 석전 양복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김정숙이 활동했다는 지하 거점으로 활용되었던 그 석전 양복점인데 앞서 보셨던 촬영 각도에서는 이 한자가 보이지 않아서 다른 때 그러니까 시기가 다른 때입니다. 지금은 여름인데 여름에 가서 다시 찍었을 때 석전 양복점 그 구호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카메라를 들여다보면 지금 상인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또 흥미로웠던 건 아까 이 석전 양복점 앞에 앉아 있었던 바로 이분이죠. 저희가 지난번에 북한의 아이스크림 까까오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 작은 아이스박스처럼 생긴 게 바로 그 까까오를 담는 통이고 이 여성도 역시 여름에 지금
카카오를 여기서 판매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참 아이러니했는데요. 이 석전양복점, 뭐 김정숙이 지하혁명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군자금을 마련했던 바로 그것이었는데 지금은 또 시기가 많이 지나서 여성이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또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자, 고추도 이렇게 널려놓은 모습도 보이는데요. 네, 여기에서 바로 책에서 보셨던 일본군 포 진지 망루인데 그 앞에 비석이 한 대 서 있습니다. 이 비석은 지금 정면으로 바라보면 측면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서서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봐야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제가 카메라 각도를 조금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 지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카메라를 다른 각도로 옮겨서 촬영을 한 모습인데 포진지 앞에 이렇게 비석이 세워져 있죠.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글씨를 판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신갈파 나루여 길이 전하라 라는 제목의 표지판이 지금 서 있는데 네, 한번 읽어보면 유유히 흐르는 압록강 푸른 물도 잊지 못할 그날 이 강산에 깃든 영광의 혁명사적 노래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세로로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네, 확대를 해 볼까요? 자, 이게 주체 63이라고 되어 있네요. 주체는 북한의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주체 1년으로 보니까 주체 63년 그러니까 바로 1974년 네, 세워졌네요. 1974년 제가 태어난 해인데 10월 10일에 만들어졌네요. 그러니까 1974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이 비석이 지금 세워졌네요. 74년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신갈파 나루요 길이 전하라. 네, 한번 쭉 확대해 보면 네, 1974년 10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석전양복점 앞에서 지금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이거는 겨울에 제가 찍은 모습입니다. 아까는 여름에 그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는 까꼬를 파는 모습이었고 지금은 겨울에 제가 찍었는데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겨울 패딩을 입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자아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아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지금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데 이게 아마 핸드폰이거나 아니면 디카로 보이겠죠. 마치 강 건너편을 촬영하듯이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서 아이들이 지금 몰려와서 이 영상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몰려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앵글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은 선생님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선생님으로 보이죠. 자,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아이들은 공놀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아이들이 몰려와서 지금 찍어간 영상을 확인하고 있고 뭔가 지금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지금 건넸죠. 건넸고 자, 이 선생님이 자, 여기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지금 공놀이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는 멈췄고 이 선생님도 지금 뭔가 지시를 하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자, 뭔가를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빨리 정리해라. 자, 아이들이 분주하게 이제 움직입니다. 자, 선생님도 나와서 또 뭔가를 정리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 아이도 지금 자기가 입고 온 옷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아이들이 자기가 타고 온 자전거, 짐을 이렇게 묶기도 하고, 자기가 타고 온 자전거며 짐들을 이렇게 꾸리고 있습니다. 옷도 다시 입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아이고, 작은 아이네요. 어린아이가 지금 또 놀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뭐, 천진난만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자아이들이 지금 자기가 입고 온 옷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자전거 자기가 타고 온 건데 뭐 자전거 이렇게 장식도 또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지금까지 보셨던 이 김정숙 군 전체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문화회관쯤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북한에 이렇게 그 선전 구호가 붙어 있는 건물은 바로 문화회관으로 사용되는 건물인데 이쪽 전체로 지금 김정숙 군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지금은 여름이니까 지금 그래도 나무가 이렇게 있지만 겨울이면 거의 이쪽 지역이 다 민둥산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혁명 유적지 아까 있던 곳이 바로 포진지가 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촬영 각도상 보이지가 않는데 자, 기찻길이 이렇게 나 있죠. 아까 지나갔던 기찻길이 이렇게 나 있고 오른쪽에 지금 다리가 하나 보이는데 이게 압록강이죠. 근데 이 다리는 북한 내부에서 지금 김정숙 군에서
옆에 있는 마을로 이렇게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즉 북한의 다리이죠. 나중에 이 지역을 겨울에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보시면 이 다리 밑에서 물을 길러 가거나 또 빨래를 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다리를 건너면 여기 다리 끝나는 지점에 바로 김정숙역 기차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기차는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네,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감시 초소인데 안에 지금 군인이 있죠. 네, 여기 CCTV가 보이고요. 여성들 또 들에서 뭔가를 켜려고 비닐봉지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김정숙 군의 모습이 보이는데 김정숙 군은 북중 국경을 달리다 보면 그나마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고 있는데 자 아까 보셨던 그 문화회관 여기 지금 군중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히 벌이자 이렇게 되어 있고 북한의 모든 문화회관에는 반드시 오른쪽과 왼쪽에 선전화가 그려져 있는데 지금은 카메라 각도상 오른쪽만 보이는 모습인데요. 제가 다른 시기에 가서 이거 계절별로 찍어보면 또 다른 모습인데 사진으로 찍은 게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이죠. 아까 보셨던 선전구호가 여기에 있고 왼쪽에 선전구호가 하나 걸려져 있으니까 이 건물 전체가 지금 김정숙구 문화회관 건물이죠. 네, 계속해서 영상을 보면요. 구호가 하나 걸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경의하는 최고령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제시하신 강령적 가압을 철저히 준수하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여기 또 영색탑의 윗부분이 하나 보이네요. 위대한 김일성, 또 영원히 이렇게만 보이는데 다른 각도에서 찍어보면 영색탑이 명확히 보이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생탑, 김정숙군에 서 있는 영생탑입니다. 네, 계속해서 영상을 보면 앞서 보이지 않았던 이 카메라 앵글에 따라서 달리 보였던 영생탑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김정숙 군은 건물 모양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옆에 있는 이 당청사로 보이는 아주 큰 건물도 지금 네, 눈에 띄는 건축 양식 중에 하나이고요. 또 북한 주민들, 이 김정숙 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보면 물론 이 뒤쪽으로 가보면 단층집이 있지만 최소한 지금 혁명사역지가 있는 이쪽은 아파트와 같은 그런 집들, 예를 들면 이런 집들이죠.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고, 뭐 우리로 치면 그 연립주택 같은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지금 또 철길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여기가 바로 아까 보셨던 호진지가 있던 바로 거긴데 호진지 바로 앞에는 배가 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배가 바로 김정숙이 압록강을 건넜을 때 사용했다는 그 배를 지금 전시해 놓은 네, 모습이죠. 네, 김정숙 군 바로 건축이 이런 아파트 연립주택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은 여름이니까 이 산에 굉장히 나무가 많은데 또 겨울에 보면 거의 나무가 네,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나마 그래도 이 지역은 혁명사적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나무를 함부로 벨 수 없어서 다른 북중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또 산림이 많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압록강의 모습인데 뭐 굉장히 가깝죠. 정말 건너면 한 걸음에 건널 수 있을 만큼 김정숙 군의 전체 전경의 모습입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압록강이 다 얼어 있는 모습인데 김정숙 군은 주택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숙의 항일혁명 유적지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주택들이 많은데 자, 이 주택 자, 핑크색으로 되어 있죠. 그 뒤에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구호를 한번 좀 확인해 보면요. 자,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차량도 보이고 사람들이 걸어오는데 네, 항일 여성 영웅 김정숙 동지의 까지만 되어 있죠. 이 뒤에는 잘렸는데 아마 혁명 사상을 따라 배우자 이런 구호이고 항일 여성 영웅 김정숙 동지의 혁명 사상을 따라 배우자 이런 구호이고 이 건물이 바로 신파혁명 사적지 답사 수용소네요. 아무래도 북한의 학생들이 이곳으로 혁명 답사를 오기 때문에 그 수용소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앞에 건물에는 지금 이렇게 핑크색으로 외형만 보면 그래도 여기가 도시가 굉장히 그 뭐 유서가 있는 그런 도시니까 잘 꾸려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중 국경 답사를 가면 버스를 타고 그냥 한 번에 지나가거든요. 거기 버스를 세울 수가 없는 지역이라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을 보고, 야, 그래도 김정숙 군에는 이렇게 그 도시가 잘 꾸려져 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망원 렌즈로 한번 찍어서 확대를 해보면요. 이 창문이 다 나무 창틀로 지금 만들었고, 비닐입니다. 다 유리창이 아니고, 비닐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긴 지금 또 장작이 쌓여 있네요. 장작을 떼고 석탄을 떼다 보니까, 이 장작을 지금 가지고 여기 4층까지 올라가야 되고 이 굴뚝에 연기가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바로 나무를 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김정숙의 동상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도 명확히 이 형태를 촬영할 수가 있었는데 그만큼 가까이서 보면 이 동상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사진은 압록강이 지금 완전히 얼어 있는 겁니다. 오른쪽 여기가 김정숙 군이고 왼쪽이 지금 북이죠. 이 전체가 압록강이 얼어 있는데 물결이 치는 그 모습 그대로 얼어버려서 울퉁불퉁한 그런 모습이죠. 정말 춥습니다. 영하도의 추위, 뭐 얼굴에 그 송곳으로 누가 얼굴을 핥히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건축 형태죠. 옆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숙 군을 지나칠 때면 특히나 이 건물이 굉장히 눈에 잘 띕니다. 바로 강 옆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역시 망원 렌즈로 좀 이렇게 확대해서 살펴보면요. 지붕에는 굴뚝이 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창문에 이게 나무 창틀에 유리가 아닌 비닐로 이렇게 막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핑크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건물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다 나무 창틀에 비닐로 지금 가려놨고, 또 핑크색이긴 하지만 지금 곰팡이가 다 슬어서 빛이 바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기가 걸려있는 집의 모습입니다. 석전 양복점의 겨울의 전경입니다. 눈이 이렇게 쌓여있고, 이 사진은 석전 양복점의 여름이죠. 아까 깎고를 팔고 있던 여성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일본군 포진지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인데 겨울에 제가 다시 촬영을 해본 겁니다. 자, 이 사진이 좀 특이하죠. 지금 북한에서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모자이크 벽화라고 부르는데, 집이 이렇게 크기가 있는데 이 모자이크 벽화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죠.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작게 보이니까. 자, 이건 겨울의 모습이 똑같은 장소를 여름에 촬영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앞부분에 눈 대신 이렇게 풀이 이제 돋아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사진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김정숙이 지금 손을 흔들고 있는 장면이죠. 압록강에서 사람들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데, 바로 김일성으로부터 지령을 받았죠. 강을 건너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하혁명 조직을 결성하고 거기서 군자금을 마련해서 보내라, 이런 지령을 받았는데 바로 그때 손을 흔들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 노래 중에 기다려다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너무너무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서로 헤어져도 슬퍼를 말자,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이 김정수의 고향이 함경북도 회령이거든요. 회령에는 오산동이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노래의 2절 가사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오산동에 백살 굽고 만발할 때에 부모님을 모시고서 돌아가리라. 기다려라 기다려 기다려다오, 통일의 그날 오면 다시 만나리. 네, 원래 가사는 부모님이 아니라 장군님이었고 통일이 아니라 광복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만난 어느 탈북 여성이 이렇게 개사를 해서 부르고 있었는데요. 통일되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꼭 뵙고 싶다 말하는 탈북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탈북인들을 만나면 통일되면 함께 고향 갑시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데, 정말 통일의 그날 마당에 맨발로 달려 나오실 그 어머니를 우리가 함께 그리면서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일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이 부분 보시면 바로 신파, 지금의 김정숙 군의 전체 모습입니다. 지금은 북한 쪽에서 찍은 사진이니까요. 강 건너가 중국인데 제가 찍은 곳은 중국에서 찍었으니까 중국에서 보이는 모습이겠죠. 바로 여기에 이 김정숙 군의 모습인데, 지금은 여러분들 영상에서도 확인해 보셨지만 항일 무장투쟁의 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또는 혁명 유적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석전 양복점에 바로 상인이 앉아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은 이 항일 혁명 유적지를 끊임없이 정치 사상을 키우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고, 북한의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혁명 전적지 답사를 오는 그런 지역인데, 또 하나 자본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양식이지만 그 혁명 유적지 앞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또 노점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북한 사회의 변화의 한 단초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북한 사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북중 국경을 가시면서 보이는 이 김정숙 군이 바로 석전 양복점에 이러한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것 알고 북중 국경에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으로 방송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통일입니다.